지난 두 편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의 가계부를 점검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잡고 또한 가장 큰 고정 지출이었던 보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요리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것들을 잘 조정했으니까 앞으로는 이 조정한 걸로 통해서 어떠한 조금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손님의 가장 우선적으로 좀 준비되어야 할 게 사실은 연금이었었어요. 네, 이 부부가 40대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40대면은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었거든요. 아, 연금이 없었다고요? 네네. 아니, 회사를 다니면 퇴직연금은 기본 그렇죠. 깔고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뭐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다 있으세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근데 요즘 시대에 현실적으로 그거 두 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그 두 개 이외에도 개인 연금을 좀 준비하고자 했고, 이 부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준비하고 싶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보험이나 이런 현금 흐름 관리 같은 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막상 딱 시작을 못 하겠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번 의뢰를 주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 전 두 편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미파악 지출이 55만 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25만 원을 아껴드렸잖아요. 그리고 기타 그 소비 부분에서 또 좀 절약을 해드려서 저축여력을 새로 100만 원 정도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 저축여력 생긴 것을 전부 다 노후 자금으로, 연금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가정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또 연금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제대로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한국재무설계 전문가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당연한 건데 맞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앞선 두 편에서도 계속 이제 기준 얘기했는데, 연금 같은 것도 저도 또 제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소득의 한 10에서 15%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앞에 좀 단서 조항이 붙는데, 내 주거, 내 집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혹은 종잣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한 10에서 15%, 뭐 그 이상 해도 돼요. 한 4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뭐 40만 원에서 한 5, 60만 원을 매달 연금으로 준비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요즘 뭐 집값도 비싸고 뭐 전세 보증금 이런 것도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에서 15% 사실 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한 7, 8% 이 정도 얘기를 저는 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보통 다들 저축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저축 비중 중에서 몇 % 이상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50% 정도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에서 50%는 노후 자금으로 좀 모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40대 부부는 그렇게 되면 저축 여력이 지금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에 50%면은 한 150만 원의 연금, 노후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막 너무 과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좀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 생긴 저축 여력 100만 원만 우선 하시고, 적금이 좀 만기가 되시거나 이제 조금 더 여력이 생기신다라고 하면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미파악 지출을 파악하셨고 그다음에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좀 절약을 해주셨고 거기에서 이제 세이브된 금액으로 연금을 추천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은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까? 일단 조금 아셔야 될 게, 연금은 세금 혜택에 따라서 딱 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연말정산에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의 원래대로라면 우리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자 소득세로. 근데 이 이자 소득세 부분이 이제 면제가 되는 비과세 혜택. 그래서 연금은 딱 이제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뢰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었어 가지고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을 저희가 둘 다 준비를 해드렸는데, 우선 연말정산에서 이분들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환급을 받고 싶어 했어요. 두 분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드렸고, 연금저축에서도 우리가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좀 납입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 좀 이제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는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를 세액공제에서는 좀 추천드렸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이제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받는 이제 종신형 연금도 원했거든요.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연금 많이 받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 5% 최저 보증되는 연금. 그거로 저희가 좀 많이 좀 추천을 해가지고 반반씩 좀 세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사실 금융 상품 중에는 연금들을 가장 많이 찾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두 분 전문가 분께서 보시기에 느끼시기에는 실제로 어떻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오래 살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적인 그냥 예금이라든지 이런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에 들어가 있는 금융 상품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다 소진되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오래 살고 있지만 그게 없어지면은 돈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연금은 그것과는 달리 그냥 받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금액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특히 또 금융상품 중에 연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영향도 당연히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즘 좀 젊은 세대들이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오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들 맞아요. 오래 일고 정확히는 일은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립 있는 상태에서 좀 프리하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40대, 50대 좀 닥쳐가지고 은퇴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20, 30대 분들이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서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세, 뭐 정말 늦으면 40대 후반, 뭐 이런 데까지 은퇴 준비를 빨리 해놓고 어느 정도 빨리 웬만하면은 좀 자유롭게 좀. 부럽지 않나? 제일 부럽지 않아요? 네, 눈에서 부러움이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네. 근데 부럽네요. 조기 은퇴는 누구나의 다 모두의 꿈 꿈이죠.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연금 준비나 보험 펀드 통해서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아시다시피 그냥 본인이 공부를 사실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조금 접하기가 쉽겠죠. 쉽겠죠. 근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반대로 정보는 많아요. 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우리 요즘에 인터넷 검색도 있는데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사실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가 진짜인지 그리고 그 정보의 그 중요성이 정말 엄청 중요한 건지 조금 중요한 건지 사실 이거를 일반인들이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거 영상 찍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조금 이제 코칭을 좀 해드리려고. 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연금에 대해서 또 당부할 점이 있을까요? 네, 또 있죠. 나 오늘 완전 잔소리꾼 등장. 당구맨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준비하실 때 요즘에 핫한 상품,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상품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사실 연금이 뭐 1, 2년만 내고 끝이 아닌 거예요. 연금은 좀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정말 이걸 계속 납입을 할 수 있는지, 그쵸. 내가 계속 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내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고 정말 내가 해지하지 않고 중간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네, 그거를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연금이라는 게 나 지금 20만 원씩 해야지, 30만 원씩 해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정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얼마인지, 그래서 부족해서 준비해야 할 게 얼마인지를 좀 계산해서 거꾸로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는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상담 신청들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계산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연금 준비 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동셰프의 첫 손님이 맞벌이 부부의 가계부를 현금 흐름, 보험 조정, 그리고 연금 준비 이렇게 총 3편을 통해서 요리해 봤는데요. 셰프들의 레시피를 통해서 미파 지출이 최소화되고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월 저축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기존처럼 이렇게 저축이나 지출 계획 없이 쓰는 대로 썼다면 절대 볼 수 없는 변경될 수 없는 가계부를 우리 동 셰프님들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편도 우리 전문 셰프님들과 함께 실제 가계부를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